좋아요, 구독! 자, NK맥스인데요. 현재 NK맥스 8%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NK맥스 사실 기대감이 있었죠. 미국 회사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에서 이 나스닥 합병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미국 정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그 뉴스가 나오고 어제와 오늘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뉴스이고 그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사실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이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 면역세포 치료제, 이 NK세포, 우리들이 흔히들 그렇게 많이 부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NK 치료제 개발에 대한 핵심 인력들을 가지고 국내 이 비소세포 폐암, 임상, 미국 육종암이라든지 한마디로 이런 NK 세포를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고요. 그 올라간 면역력이 암을 치료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다가 그 NK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이 어떻게 되느냐,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등락이 좀 많은 그런 종목이죠. 지난 14일이죠. NK맥스의 미국 자회사 NK젠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스펙 기업 그라프 에쿼지션 사호와 흡수항염병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상장 수순이 자금 조달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승인 등의 순차적 절차를 밟으면 3분기 정도에 상장할 계획인데요. 상장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건 자금 조달이죠. 이 상장하면서 이 NK맥스, 이 상장사, 자회 상장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요. 이 조달한 자금은 암 임상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대한 임상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 향후에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상장에 대한 사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장 직후에 크게 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좀 반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업적인 모습을 봤을 때 조금 길게 본다라면 분명히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 내용이고 기술력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최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마무리되는 시점들까지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도가 마무리되고 다시 상장에 대한 모습들이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좀 나타날 때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 스펙 기업과 좀 흡수 합병을 하겠다는 이 이슈 속에 어제장까지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지만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조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외국인 기관 매도세까지 조금은 살피시면서 좀 바라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깊으십니다. 자, 오늘 장 조금 관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어떤 매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우선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제와 오늘 외국인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다 나온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지금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도망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10,000원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분명히 NK맥스, NK세포에 대한 세포 치료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맞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매물은 좀 수급적으로 좀 약재를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가 마무리된다라면 한 10,000원 정도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다시 이전 고점이죠. 14,000원까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NK맥스 단기 전략으로는 매도를 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재접근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구조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성우 하이텍인데요. 이 급락 원인부터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67%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사실 주가가 좋았죠. 금년 들여서 23년도 1월에 5천 원 좀 아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며칠 전에 특히 어제는 장중에 10,000원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4월 12일에는 종가 기준으로도 10,000원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연초 대비해서 3개월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거의 두 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우 하이텍이라는 회사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배터리 케이스 사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사실 자동차가 분위기가 좋았죠. 기아와 현대차 사상 최대 실적이고 이번 1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기아와 현대차의 실적이 더 좋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상당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배터리 케이스 사업도 진출을 하면서 배터리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두 가지의 호재를 동시에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사이고 현대차 그룹과 중국, 인도, 유럽, 멕시코, 러시아 이런 부분들에 동반 진출하면서 이 여러 가지 좀 매출처의 다변화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차체 경량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초고장력강 그리고 알루미늄, 탄소 섬유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 성형하고 이런 접합, 이 철판끼리 이런 붙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매출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자동차 자체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금년이 좋아졌죠. 좋아졌다라는 게 마진율도 유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 벤더사들은 자동차의 생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동률이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매출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현대차와 기아의 SUV 그리고 대형차 위주의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성우 하이텍의 ASP도 상승을 하겠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경량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경량화되면 알루미늄에 대한 비중이 증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진율도 ASP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성우 하이텍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케이스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니로 EV의 생산과 현대차의 코나 EV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배터리 케이스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GM도 소형 전기차 출시로 인해서 배터리 케이스 관련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매출 비중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이 현대차와 기아로 가는 이런 이 자동차 부품으로서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케이스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성우 하이텍의 주가를 많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의 요인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사실은 마찬가지 이유로 이 완성차 업체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국내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가 제외된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분위기는 좀 다운이 되는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모습들은 사실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번에 IRA 보조금 대상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제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로 우선 올라갔던 물량들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분명히 회사는 좋아지고 있고 기존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까지 같이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현재 배터리 케이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IRA 보조금 대상이 제외되면서 오늘장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금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기 보유자분들 향후 이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좀 고민이 짙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버티자 아니면 도망가자 이런 고민 좀 그 기로에 좀 서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NK맥스보다 성우 하이텍이 고민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성우 하이텍의 악재라고 하면 어제 발표된 이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지 회사 자체를 내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우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부터 살펴드리면 우선 단기 이동 평균선이 11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이고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데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기관도 2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이 매수한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기관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세에 가까운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우선은 이 펀드들 일정 부분 좀 수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성우하이텍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사업 내용이 좋다라는데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티시고 가격 전략도 사실 좀 떨어졌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제가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11선 정도에 걸쳐 있는 현재 가격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사실 21선이 8,000원입니다. 21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라면 추가적인 다른 악재가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8,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우선 정고점이죠.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성우하이텍에는 미국 IRA 보조금 이슈 외에는 또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버티자라고 이렇게 전략을 짜주셨고요. 현재 8,920원 선 지나고 있는데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0,000원, 또 손절가 8,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미국 IRA 보조금 재상 대회에 따른 여파는요, 기아도 조금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미국발 IRA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는 현재 모습인데요. 이 단기간 조정에 그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기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기아가 오늘 장중에 저점을 본다라면 마이너스 4%를 넘었습니다. 마이너스 4.14%까지 하락을 했는데 좀 전에 성우하이텍하고 사실 하락 이유가 같죠. 미국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기아와 현대차가 제외된다. 라는 내용.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크게 이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률을 올리고 지급 시기를 좀 더 당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제외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좀 쓰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적인 모습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대부분의 섹터를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도 같이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기아 다시 사고 있고요. 매수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수 장비 이 금액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 기아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실적이 첫 번째로는 좀 좋습니다. 기아의 실적, 2023년도 1분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실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기아와 현대차와 기아가 견인하는 실적이거든요. 두 기업 합쳤을 때 5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을 외국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국내 기업들이 점유율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중국 시장에 대해서 중국의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현대차와 기아, 특히 기아가 진출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EV6와 EV5가 출시가 되고요. 내년에 EV9까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아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보다 PER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계산해 보면 아직도 5배가 채 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낮은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기차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은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당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차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가에서 실적이죠. 근데 실적도 굉장히 좋다. 작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올라가고요.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기아의 23년도 영업이익 한 9조 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IRA 보조금 이슈로 기아도 조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 좀 진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비중 증가에 따라서 실적도 좀 기대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2%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는 기아지만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조금 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오늘 하락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버티는 전략 우선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수급과 차트적으로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1선을 살짝 건드리고 터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점이 81,000원인데요. 81,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21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여전히 기아에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실적 얘기 드렸죠. 실적 굉장히 좋다라는 점.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라면 기아는 금년도에 계속적인 우상향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